네, 학부모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학원 크리스 원장입니다. 네, 또 늦은 이 밤 설명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소중하고 또 특별히 또 오늘은 더욱더 알찬, 그 어느 때보다 알찬 겨울방학 특강의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는 이 교육 과정의 내용으로 거의 한 시간을 구성을 했는데 오늘은 더욱더 정말 많은 내용과 또 알찬 내용과 특별하게 또 겨울방학이 정말 한 학기, 특별히 또 1년과 또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특별한 방학들로 또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채로운 겨울방학 특강, 그리고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던 그 특강들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학부모님께 전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또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아이의 지금의 이 당장의 또 미래는 어떤 부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또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설명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작하는 내용이지만 또 부끄러운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님의 또 아이들을 또 책임지고 있는 학원의 원장으로서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 넘어가서 약 11년 동안 UNSW라는 대학교에서 또 졸업을 하게 되었고, 군대 전역한 이후에 서울대에 다시 또 입학을 하여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 또 경영적인 부분들을 또 수료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학원은 이제 2025년 들어서 7년 차로 현재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있는 정말 감사한 학부모님들이 정말 다른 학원보다 저희 학원에는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부어주시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생각들입니다. 네. 이 인사말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항상 첫 번째로 페이지에 등장하는 인사말인데요.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이게 나이가 또 추리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당시에는 매 학기마다 장래희망을 써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1학년, 또 2학년, 또 3학년일 때는 다 모든 학부모님들도 아마 그랬을 듯이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미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과학자, 아마 다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의사 뭐 이렇게까지 써봤는데 4학년이 돼서 문득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꿈이 들어온 겁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학원 원장이 내가 돼야겠다라는 꿈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지금까지도 학원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모습들이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의 이런 육성이나 또 아이들의 성장이나 아이들의 또 생각과 이런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그런 부모님과 또 밤새면서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사실, 나도 저런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꿈이 문득 한순간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 하나로 제가 쭉 달려오다 보니까 수능 이후부터 제가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과외, 제가 첫 번째로 했던 학생이 항상 저한테 했던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이제 들려오는데요. 저한테 계속적으로 고3이니까 그 친구도 고3이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문득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공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공부해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좀 약간 좀 뭉클거리기도 하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 아이들에게 나는 나중에 내가 원장이 되었을 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저는 이거 하려고요. 나중에 이거 하기 위해서 저는 꿈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라는 그런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학원에는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을 내가 꼭 꿈을 이루게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문득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여지듯이 단순히 성적 올리는 기계로 만들지 말자. 진짜 꿈을 찾아주고 또 목표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여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자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원은 단순하게 아이들만 가르치는 그런 학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도 생각하고 오늘 또 설명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아이들의 100점 목표보다는 네, 한 점이라도 1점이라도 올랐을 때 그런 성취감을 느끼도록 네, 하고 저희 학원에 원생 10명당 1명씩 해외 아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복도에도 어떤 아이들이 또 저희 아이들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아이들이 저희가 포스터로 또 걸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 사랑도 같이 흘려보내는 네, 그런 일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원은 총 4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4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학부모님께서 원비를 결제하러 오시는 네, 이 본관을 통틀어서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로 넘어가는 2관까지 포함해서 저희 3, 4관까지 저희가 초1부터 고3까지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관의 모습이고요. 사실 제가 이 본관을 제가 인테리어를 할 때 정말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당 인테리어 가격으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가격까지 제가 왜 이렇게 TMI처럼 말씀을 드리냐, 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보통의 학원장들은 그냥 이렇게 교실만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냥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냥 수업만 가르치면 되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공간이 정말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정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정말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고급 호텔 인테리어처럼 제가 인테리어를 했던 그 이유도 있고요. 네, 네, 이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 꿈을 이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조금 더 좀 묵직하게 네, 성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네, 저희 3, 4관의 모습인데 네, 3, 4관에서는 아이들이 네, 스스로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24시간 스터디 카페 독서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도 생각해가지고 그냥 의자를 놓은 게 아니라 네, CD즈 의자로 전체를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언제든지 사실 뭐 초등학생들이라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네, 언제든지라도 이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제가 학원 소개를 제가 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네,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겨울방학 7주가 1학기를 결정한다라는 큰 제목으로 제가 좀 돌아왔는데요. 네, 겨울방학 전략 설명입니다. 오늘의 모든 포커스는 사실상 개정되는 이 교육과정들,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가, 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바뀌는 거지? 내가 공부했을 때랑은 굉장히 많이 바뀌네. 라는 부분들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지만, 네, 더욱더 오늘 좀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러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너 할 거야? 아님 말고, 예, 이게 아니라, 너 한번 해보자.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겨울방학 땐 한번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너 한번 이거 한번 해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성적 올려보고 한번 재밌는 알찬 겨울방학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정말 가족 간에 네, 이런 정말 좋은 시간들, 이런 또 성취감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설명의 순서는 첫 번째는 네, 2028 대입 변화입니다. 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과 네, 초등부 겨울방학 특강 포함해서 네, 중등부 윈터스쿨까지 네, 이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작한 건 2028 대입 변화 핵심 분석입니다. 네, 학부모님 이 말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이 말은 뭐냐면 네, 사실 유명한 격언이기도 합니다. 바로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네, 한 말인데요. 한 번쯤은 다들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네, 라는 말인데, 네, 해석해보자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항상 선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떤 걸 먹지, 네, 오늘 뭐 어떤 걸 입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처럼, 네, 사실 굉장히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택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고, 또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네,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 왜 서두부터 이 선택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앞으로 변화하는 모든 교육 정책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내 선택을 해야 되는 네, 이 선택과 그리고 이 선택에 맞물려서 자율성을 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제가 제목에 써놨는데요. 이거 너무 옛날 거 이렇게 가져온 거 아니야?
지금 2024년인데 무슨 22년 거를 설명을 하고 계실까?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항상 학부모 설명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22년에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저희가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지만 제가 언제부터 이거를 설명을 드렸냐면 2020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바뀔 겁니다. 5년 뒤에는 현재 지금 제가 2019년 설명회를 할 때도 현재 1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를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학부모님들 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들이 지금은 현재 저희 학원에 예비 중,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2022년에 발표를 하고 23년에 개정 작업을 해서 24년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해서 25년도부터 네,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5년도부터 본격적인 이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네, 그리고 네, 고등학교까지 이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적응이 되는 그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장 몇 달 남지 않은, 네, 사실 이제 오늘 18일이기 때문에 사실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들 당장 2주 뒤에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중고 좀 통합을 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디지털, 요즘 정말 많은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이 단어 AI 소양 교육의 비중이 증가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보 교과목과 또 자율 시간을 활용해서 디지털 활용 능력과 또 인공지능의 기초 학습을 네, 저희가 또 이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배양을 시킬 건데 초등학교 때는 놀이 방식으로 또 중고등학교 때는 관련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이제는 서울권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이제 이북 시스템으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죠. 네, 진로 연계 학기가 또 도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그리고 중등에서 고등으로 진학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어떤 학년이냐면 저희 학원의 예비 중, 예비 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이 학기 기간의 일부 기간을 네, 활용을 해서 네, 학교 급별로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네, 진로 연계 학기가 실제로도 현재 지금 학교에서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뭔가 활용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학원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네,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분들은 네, 초중고 공통에 대한 변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뭐 검정고시도 아니고 이 검정 교과서가 뭐냐 이거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네, 이 검정 교과서가 뭐냐면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냐면 검정 교과서라는 건 현재까지는 아마 지금 대부분도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먼저적으로 적용이 지금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네, 이 검정 교과서라는 건 뭐냐면 보통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나 사회나 과학 이렇게 교과서를 네, 쓰고 있습니다. 네, 같은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교과서가 이제 시행을 해야만 하는 그 시점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이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그냥 국가에서 나온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각종 출판사들이 있죠. 네,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출판사대로 이렇게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다른데 초등학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학교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이유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출판사의 경쟁 구도를 유도를 해서 양질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폐쇄적이었다면 이제는 유연히 네, 자율성이 부여되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당장 내년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이제는 네, 검정 교과서로 이제는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초등학교의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내용들인데요. 네, 초등학교 이제 1학년부터 1학년이죠. 네, 사실 1학년들은 국어 수업 비중이 현재 지금 사실 순차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서재초도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6년 전에 봤던 그때 이제 국어의 비중보다도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직전 2022 전에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요. 아이들의 어휘력, 문해력이 낮다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매일마다 이렇게 예비 중 아이들 또 다른 학년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하기 전에 이 한글의 뜻부터 제가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휴대명사라든지 수요동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한글의 뜻을 먼저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강사로 현재로도 제가 원장이긴 하지만 수업을 제가 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뼈저리게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희한한 게 뭐냐면 영어 성적보다 국어 성적이 네, 더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방안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초등학생들도 학습에 있어서 네, 자기주도적으로 네, 선택을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라고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3학년부터 6학년 때 이제 학교들이 이제는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될 겁니다. 현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3학년부터 5학년, 6학년까지 이런 과목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시기들이 왔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실제로 현재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네, 과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 지금 부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여드릴 중고등학교의 이 모든 변화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준비를 시킨다는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각종 이제 뭐 사교육이나 이런 데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내년에 실제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네, 핵심적인 내용은 초등학생들도 네, 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로 축소 운영이 되었죠. 네, 그래서 운영 시간이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한테 원래 중학교 1학년 사실 이전 8년 동안 네, 이번 2024년 전까지 8년 동안 중학교 1학년들은 아이들한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좀 꿈을 키워주고 어떤 직장 뭐 예를 들어 장래 희망을 어떤 거를 좀 가질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해부터 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아마 충격이든지 아니면 괜찮네 라는 부분들이든지 많은 부분들을 또 했고 또 사실 생각을 하셨고 아이들도 정말 많은 네 정말 이 첫 타자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또 경험을 했는데요. 네, 자유학기제로 운영이 되면서 2학기 때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도 이 시험의 제도들은 운영이 될 건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시험 난이도가 중학교 2학년, 3학년들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보다 더욱더 시험이 어려울 수 있냐? 라는 부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은 뭐냐면, 네,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동삭중학교 이번 1학년 2학기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본 걸 저희 네, 학원에서 직접적으로 네, 분석을 한 표입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나와 있는데 마지막 두 문제 보이시나요? 논술형 두 문제가 보이시죠? 현재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네, 객관식 문제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1학년 2학기 첫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논술형 시험이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시험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 두 문제는, 네, 지금 이 두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좀 보셔야 되는 정말 부분인데, 중학교 현재 1학년 아이들이 실제로 일주일 전에 동sab중학교 학생들이 네, 시험을 보고 온 두 가지의 논술형 문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어렵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총점 100점 만점에 지금 여기 보시면 논술형 1번 10점, 논술형 2번이 10점, 각각 10점입니다. 네, 각각 10점이기 때문에 이 서술형 두 문제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냥 나머지는 다 맞아도 80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B를 맞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A, B, C 중에서 B등급을 맞고 다 맞아도 B등급을 맞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얼마나 많은 서술형과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만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동삭중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아, 그래, 동삭중 2학년들도 이렇게 논수령 진행됐었어 라고 하면서 1학기 때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분노를 저한테 표출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아, 이 동삭중 보냈더니 네, 논수령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학부모님들께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세교 중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타 학교보다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세교 중학교 1학년 2학기의 시험지입니다. 네,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느끼셔야 되냐면, 이거 세교중도 만만치 않네, 이런 생각을 바로 하셨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그 난이도가 쉽다고 했던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지금 1학년 시험지인데 논술형 동일하게 두 문제가 나왔고 한 문제는 6점, 한 문제는 4점. 동삭중보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제당의 이 점수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10점의 이 서술형의 문제들은 아이들한테 충분한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입니다. 다만 네,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도 정규반의 학생들은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네, 모든 문제를 잘 맞고 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곧 다가오는 머지않은 미래, 특히나 예비중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뭔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아, 나 어려워, 너무 책이 많아, 뭐 숙제가 많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걸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이게 될 거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될 거니까 준비하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진짜 시작이 됩니다. 현재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제가 어제 수업 때 2시간 내내 아이들한테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현재 고1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네, 이제 지금 올라가는 중3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고교학점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매년마다 정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은 네, 이런 당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고교 학점제는 뭐냐면 진로에 따른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어제도 모든 예비고 학생들한테 제가 2시간 동안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너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네가 무슨 과목을 잘하고 어떤 직장을 갈 거고 어떤 대학교를 갈지 안 정해져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부분들로 계속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문 계열이나 상경 계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과목들이 아니라 기초 과목들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기초 과목들은 다 해야 되는 거고 탐구나 아니면 생활교양 과목 중에선 택 1 혹은 택 4에서 5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과목이 최소 아이들이 15, 20개 과목이 넘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11월, 그러니까 약 11개월 뒤에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20개 과목이라는 거예요. 20개 과목.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학교에서 정해주거나 학원에서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11월 때 정해야 되는 걸 왜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직 2학년인 내 학부모님도 이 자리에 들어오셨을 텐데 우리 아이가 도대체 이걸 왜 벌써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제가 이 중3 아이들한테도 왜 어제 2시간 내내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냐면 어떤 과목을 잘해야 지는지도 모른 채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모든 과학이나 사회 과목을 배웁니다. 배우죠. 시험도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과목에서 재능이 있는지 잘하는 과목인지를 모른다면 미리 계획을 짜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자연계열, 공학계열 지금 다 다릅니다. 네, 다 다르고요. 간호보건, 그다음에 예술 계열,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취업만 목표로 하는 네,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과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조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이제 다 본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님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대학교를 갈 거고 어떤 부분으로 진학을 할 건지를 꼭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목 선택에 대해서는 내 꿈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네, 내가 원하는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을 해야 되고, 또 성적이 또 잘 나와야 되죠. 왜냐면 학교 성적으로 가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 중에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제가 정말 아이들한테도 저도 좀 교회를 다니는지라 교회에서 항상 가르치고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항상 이 울분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 울분이 터질 때가 언제냐면 과목을 미리 골라와요. 미리 골라와서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뭘 정했는데? 그랬더니 아, 이 선생님이 이거 과목 뭐 성적 잘 나온다 그랬고 제 친구가 이거 한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이미 정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나 이 울분이 토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인데, 네, 사실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자료들일 것 같지만, 네, 사실, 다른 학원들이나 이렇게 다닐 거예요. 저희가 2024학년도부터 영어에만 지금 집중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학원들을 다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는다? 사실 정말 많은 제가 생각들이 이번 한 해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다시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네, 아무튼, 네, 이 지금 화면에 지금 보시는 거 뭐냐면, 대표적인 한 학교만 제가 정말 모든 서울에 있는 대학교나 경기권 대학교도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오늘 새벽 3시, 4시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서울대만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든 대학교별로 모집 단위별로 핵심 권장 과목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 이 핵심 권장 과목은 하지 않았으면 지원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이 있죠. 권장 과목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권장 과목이지만 제가 어제 예비고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같은 성적이라면 권장 과목을 한 아이를 뽑을까요? 하지 않았던 아이를 뽑을까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심지어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바로 떠오를 거예요. 네, 같은 성적이라면 학교에서 권장하는 과목들까지도 했던 네, 그 아이들까지 뽑겠죠. 네, 그래서 사범대나 특히나 뭐 이런 의과, 뭐 약학대나 아니면 첨단 융합학부라는 이런 학교들, 네, 이런 학과들까지도 네, 사실상 모든 이제 핵심 과목들이 이제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진로 탐색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네,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 뭔가 이렇게 좀 꿈을 갖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간단한 예시 하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네, 캠핑을 같이 가거나 여행을 같이 가잖아요. 혹시라도 한 번도 같이 안 와보셨다면 꼭 제발 이번 겨울방학 때 하루 정도는 꼭 한번 가보시고 아이들 갔을 때 한번 이렇게 시켜보는 거예요. 텐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여기서 음식을 해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을 한번 해보라든지, 뭐 장을 봐오라든지 이러면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학부모님들 보통 아십니다. 우리 아이는 다 잘해요. 이게 아니라 다 잘하는 아이도 있죠. 다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특정하게 무언가를 했을 때 이때 윤곽이 드러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반장, 부반장, 뭐 회장, 부회장을 또 좋아하는 리더십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내 때로는 이런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아이들이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분명히 같이 있으면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학원의 모든 네, 이 학생들은 네, 시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진로 탐색 컨텐츠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학원, 사실 전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이걸 하지 않아요. 왜 안 그런지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네, 아무튼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모든 탐색과 설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저희 학원 학생들도 이번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다 모든 학생들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영어 학원이라고 해서 영어 성적만 받지 않습니다. 네, 아마 옆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네, 아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거짓말 하지는 않을 테니까. 전 과목 성적을 저는 다 받습니다. 전 과목 성적을 다 받아서 심지어 그 전 과목의 시험지까지도 제가 복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시험을 봤을 때부터 어떤 문제가 뭐 예를 들어 어려워하고 문제에서도 유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전 과목의 성적을 제가 확보를 해서 뚜렷한 목표를 제가 설정을 해줍니다. 네,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예비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아이들의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성적들을 취합을 해서 네, 이 시간표를 짜줄 거예요. 이 시간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교나 그 학과가 어떤 필수 과목과 권장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너 영어 성적 이랬지. 그다음에 사회나 과학 성적 이랬잖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사탐, 과탐, 한국사나 성적이 이러이러하더라고. 너는 근데 문제 유형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했고 아니면 이런 문제 유형들은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야?
너는 이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길 원하고 실제로 너가 네, 이렇게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적성 검사를 했을 때 이런 분야가 나오고 너도 동의를 했으니까 너는 과목을 이런 시간표를 짜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표를 제가 직접 짜줍니다. 학부모님 이런 학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진짜로 제 진정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호소합니다, 호소.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이 힘들지만 초1부터 고3까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제가 직접 이거 다른 누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 어느 다른 학원처럼 뭐 서울이나 아니면 대치동 이런 데 학원에서는 진로 진학 입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은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원장이 다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네, 아이들한테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성적이 안 좋다고 아니면 고등학교가 뭔가 이 학교에 진학할 이 아이의 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고 거기 옮겨버리면 제발 저희 학원의 소중함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한 가지는 뭐냐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또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의 이 모든 것들은 이 목적 하나는 뚜렷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네이버의 고교학점제라고 홈페이지에 검색만 해보시면 네, 여기에 목적을 네, 지금 찾아보실 수 있는데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 고교학점제 목적의 1번이 뭘 것 같으세요? 네. 이거 제가 항상 다 조사하고 제가 또 설명회 준비하기 때문에 설명회 끝나시면 아니면 네이버로 찾아보시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데 고교학점제 1번의 목적이 뭐냐면 잠들어 있는 학생들을 깨우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면 고교학점제 1번 목적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왜 이걸 선택해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의 이 역량이 필요한 이 시기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방학 때 제가 좀 더 다채로운 내용으로 3월 학기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다시 조금 더 다채로운 이 내용들로 집중해서 학부모님들께 설명회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결정하는 건 겨울방학 때 이 아이들이 어떤 겨울방학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름방학은 사실상 요즘 더 줄어들고 있어요. 네,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난 2024년 아이들 여름방학도 한 2주, 3주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네, 그래서 사실 겨울방학 이 7주간의 기간은, 야, 방학 길다. 놀러 가자. 이게 아니라 겨울방학 7주가 한 학기를 결정을 한다고 보통 다른 학원에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울방학 7주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원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말 알찬 이런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많이 고민을 하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고등부들은 오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학원에 예비고나 또 고2, 고3 학부모님들도 또 계실 텐데 이 학부모님들께 죄송한 말씀은 뭐냐면 제가 조금 더 다음에 고등학교 제가 설명회로 돌아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네, 아직까지 우리 고2 학생, 고1, 고2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아마도 거의 밤 12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다 갈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고등학생, 네,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는 조금 더 다채로운 내용으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등부 겨울방학 특강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지금 잠깐 집중해 주시고요. 혹시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는 요거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은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네,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게 뭘까? 또 옆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 같이 듣고 있다면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안 할 거야? 그래, 말고. 이게 아니에요, 학부모님. 제발요, 제발. 네, 이게 아니라, 네, 우리 아이 잘 설득해 주시고, 야, 너 이거 특강 한번 들으면 엄마가 끝나고 너 원하는 거 선물 하나 사줄게. 네, 이게 얼마나 아이들의 동기부여가 되는지 아시나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 많이 바쁘시고 하신 거 알겠지만, 결국에 학원에서 이끌어내고 보통 요즘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학원에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애가 듣지 않아요. 네, 라고 제가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 아이들을 가장 옆에서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아이들과 정말 가장 많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 부모님입니다. 네, 부모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부 겨울방학 특강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다채로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원 7년 차 때 이렇게 많은 겨울방학 특강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정말 좋아할 것들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구성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보통 많이 들어보셨던 문학, 네, 픽션 특강입니다. 미스테리어스 미스테리라고 해서 문학 특강입니다. 네, 그래서 추리력을 한번 이렇게 좀 시험해 볼 시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추리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셜록 홈즈라든지 이런 탐정의 네, 이야기들 또 추리를 할 수 있는 스토리북들을 제가 조금 더 픽션을 제가 자체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학습을 하고자 하는데요. 네, 이 특강 활동 안에서는 추리글을 함께 읽어 나가고 같이 함께 단서를 분석하고 추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벌써 재밌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탐정의 시각으로 한번 문제 해결 방법을 한번 익혀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 네, 그래서 독해력은 당연하지만 추리력과 상상력까지 키울 겁니다. 네, 여기 하이라이트 보시면 특강 마지막에는 현장 체험 학습으로 방탈출 카페를 실제로 아이들과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현장 학습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또 방문해서 또 재미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추리 한번 해봤었잖아. 여기서 한번 적용해볼까? 이렇게 해서 또 정말 재미있는 시간들을 네,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스테리어스 미스트리의 네, 수업 날짜는 총 6회차입니다. 네, 그래서 1월 13일부터 15일, 네, 17일, 20일, 20일, 2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빨간색 회차로 지금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현장 체험 학습을 네, 가는 네,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총 2회차가 열립니다. 네,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은 1시 반에서 2시 반, 혹은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2시 반에서 3시 반, 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원비와 네, 이런 부분들 네, 참고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주랜드입니다. 주주랜드. 네, 주주랜드로 이게 논픽션 비문학 특강인데요. 네, 이 특강은 뭐냐면 더 동물의 세계,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이 요즘 아이들 또 푸바오, 판다 좋아하고 루이바오, 후이바오 이렇게 또 동물 좋아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런 내용들 읽어보면서 동물의 세계를 같이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트리비아들을 또 배우고 네, 이런 동물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또 글쓰기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네, 이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현장 체험을 학습으로 실내 동물원을 방문을 할 겁니다. 평택에 있는 실내 동물원 아니고요. 네, 더 좋은 지역으로 가서 방문을 하게 될 건데, 네, 그래서 이 특강의 항상 마지막은 네, 실내 동물원을 방문하는 이렇게 현장 체험 학습이 되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미스테리어스 네, 미스터리는 1월 달에 진행을 할 수 있고 이 주주랜드는 2월 달에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이나 원비는 동일하지만 1월 달에 또 들을 수 있는 미스테리어스 미스터리랑 그 다음에 2월 달에 들을 수 있는 이 주주랜드가 또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두 개 다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특강은 뭐냐면 토플 대비입니다. 지금까지는 YBM에서 하는 주니어 잉글리시 테스트나 아니면 또 토셀 네, 이런 특강들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은 우리 학원의 아이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끝판왕이죠, 끝판왕. 네, 그래서 토플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토플에도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도 있고, 주니어도 있고, 또 아이들 성인들이 보는 이런 토플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실력은 되는데 OMR 카드나 시간 분배나 유형 파악이 힘들어서 첫 번째 시험이지만 많이 틀려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 토플은 학원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외부 지정된 경기도 지역의 네, 심사장으로 가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인 만큼 네, 모두 다 같이 이 토플 프라이머리를 네, 아이들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리딩 테스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리스닝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리딩과 리스닝 테스트가 있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렉사일 지수나 또 스케일 스코어 같이 네, 이런 부분들이 성적표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토플은 마찬가지로 2월 달에 아까 주주랜드는 월수가 진행이 됐다면 토플 대비는 화요일, 목요일 날 네, 진행이 되는데 금요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캘린더로 한번 제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시험은 2월 22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원비 동일합니다. 하지만 또 토플 자격증 시험인 만큼 교재비가 별도로 들고 응시료가는 또 별도로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초등부 소개해드릴 내용은 네, 대한민국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네,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를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학원만 모이는 거 아니고 정철 아이들만 모이는 거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영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제가 있었는데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조금 이후에 이 말하기 대회 우리 아이들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이번 대회는 조금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서울권에서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1월 25일이나 1월 26일 날 네, 대회는 진행이 될 건데 네, 이 목적 자체는 뭐냐면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그런 말하기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라이팅을 써볼 수 있지만 대회에서 수상을 한다면 네, 미국 문화체험이나 대한민국 문화홍보 공연으로 참가 단원이 또 선발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네, 또 대강당에 가서 아이들이 또 행사를 해보고 네, 이렇게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시간들이 또 수상을 하게 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라이팅도 제가 참고를 하겠지만 그 부분들을 제가 직접 네, 수정을 해서 네, 그래서 아이들의 대본을 제가 직접 만들어주고 말하기 대회에서 중요한 이런 예를 들어서 톤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네, 같이 제가 좀 네, 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영어 말하기 대회는 1월 달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1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간은 2시 30분부터 3시 25분만 진행이 됩니다. 네, 현재 지금 2시 반에서 3시 25분 네, 수업을 하고 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들이 아직도 어리기도 하고 또 레벨이 아직까지는 좀 미치지 못해서 네, 그래서 현재 지금 2시 반 수강 중인 학생들은 다음 네, 여름방학 때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응시료가 조금 있습니다. 네, 응시료도 있고 당일 케어 비용이라고 해서 네, 부모님과 같이 서울로 가셔도 되지만 학원에 맡겨주신다면 또 서울로 이동해야 되는 비용들과 또 이런 간식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종 인원이 취합된 이후에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 네, 최종적인 그 일정표입니다. 네, 그래서 1월 달에 네, 9일부터 시작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지제초가 방학을 가장 늦게 네, 하고 동삭초가 이제 1월 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동삭초 방학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2시 반 수업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모든 특강을 수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과 초록색 말하기 대회랑 미스테리어스 미스테리를 수강을 할 수가 있고요. 2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주랜드랑 토플 특강을 이렇게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특강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원의 겨울방학 주간이나 그 다음에 설 주간에는 저희가 특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등부 현재 이제 예비 중 현초 6부터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가 저희 학원의 중등부인데요. 중3부터는 예비고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현재 중2까지 해서 네, 이 중등부들은 도대체 어떤 특강을 진행을 하냐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초등부 자녀를 두신 이제 학부모님들 끝났다고 나가지 마시고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세요. 네, 뭐냐면 제가 이 중등부 아이들한테 도대체 얘네들한테 어떤 특강을 아이들한테 해야지 많이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희 예비중 아이들은 저랑 케미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대로 잘 또 이끌어지고 아이들도 정말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중1, 중2가 되면 아이들이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춘기 이후에 뭐가 오는지 알고 계시죠? 중2병이 오거든요. 중2병. 네, 그래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얘네들한테 도대체 뭘 해줘야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필요할까? 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뭘 결정을 하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 중등부의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면 전 과목의 성적을 저한테 제출을 하고 항상 시험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피드백을 제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 때는 2024년 되돌아보며 그 다음에 1학기를 위한 나의 계획,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를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써받았는데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써낸 내용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중1, 중2, 중3 학부모님도 계시다면, 네, 또 이게 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양해드릴 말씀은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쓰지 못하는 게 결석생들도 있고 또 정규반들과 또 다른 또 이렇게 반 레벨로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이제 12월 말까지 다 받아서 제가 개인 자료로 가지고 있을 거기는 하지만 네, 지금 부분들은 네, 지금까지 제가 수집한 아이들을 제가 토대로 좀 보여드립니다. 네, 제 잠깐 모습을 좀 숨겨볼게요. 잠깐 모습을 숨겨보고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네, 보시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네, 한번 재밌을 거예요. 한번 좀 보세요. 2024년을 되돌아보며라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보통 보면 영어는 굉장히 빡빡하게 잘 씁니다. 빡빡하게 잘 쓰는데 나머지 과목들을 보시면 이게 뭔가 남는 학교 생활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되돌아보며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 쓰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시험도 이미 봤기 때문에 뭔가 나 어떻게 할 거예요라는 계획보다는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이 겨울방학 특강이 왜 이렇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지를 제가 어머님들께서도 봐주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1학기를 위한 나의 겨울방학 계획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게 저희 학원 중1, 중2 애들인데 이게 실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중1, 중2면 이렇게 안 쓸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는 했기 때문에 2024년에 계획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보낼 건지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있는 네 글자, 뭐죠? 벼락치기죠, 벼락치기. 벼락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단 학원 다니지 않고요. 학원 안 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 국어, 과학, 사회, 역사는 제가 이 시간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학원 가면 고등학교 때 다 망합니다. 고등학교 때 다 망하기 때문에 망하는 이유는 제가 또 설명드리면 30분이 훌쩍 지나가겠지만 사탐 과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20개, 30개 과목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학원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는 안 다닐 수 있어요. 다만 계획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아이들한테 또 물어봤던 것이 뭐냐면, 네, 지금 보이시죠? 네,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뭘 꿈꾸냐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거의 그래도 저희 학원 아이들이 좀 기특한 게 그나마 뭐냐면 그래도 이제 뭐 대학교 안 가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뭐 그래 뭐 평택대 뭐 이런 거 없고 서울대, 경희대, 뭐 연세대, 고려대 나오는 스카이들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미래 유망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그런 미래 계획대로라면 이 대학교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할 거라는 거 제가 조금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제가 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모든 것을 그냥 갈아 넣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뭐냐면 전 과목 특강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 과목 특강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네,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2025년 기준이니까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네,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영어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실 거냐? 영어는 정규 과정에서 윈터스쿨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특강 체제로 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과목 성적이 안 나오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획들이 나와 무계획들이 나와 있는 아이들이라면 네, 이번 학기 때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3월 입학하기 전에 1학기 예습을 완성시키겠습니다. 누가 시키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요. 학기 중에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 아이들이 그냥 또 내가 뭐 학원 다녀야지, 뭐 다녀야지, 뭐 이제는 전과목으로 다녀야지. 어머님 이러면 진짜로 아이들 중학교 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학원을 다니면 성적은 나옵니다. 성적은 나와요. 네,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학원에서 하라는 걸 잘 따라왔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성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국어나 아니면 과학이나 사회까지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만 그냥 냅두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모른 채로 냅둔다면 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도 과목을 뭘 고를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과목에서 대한 성적까지 안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주도적 학습관을 제가 이 겨울방학 시간대 7주간 제가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놓을 거고 이 아이들은 뭐냐면 수강생을 아이들은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제가 그래도 한 번씩은 불러서 그 과목에 대한 좀 문제도 좀 풀려주고 그리고 시험 대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무한으로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수강생 대상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아이들 오면 네, 어떻게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지만 어떤 교재로 해야 되고 어떻게 수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직접 겨울방학 때는 옆에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습관을 들여주고 7주간 했다면 그래도 아이들이 습관이 들어야지 되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주기적 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꼭 한번 확인을 하면서 학기 중에도 제가 끝까지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습 내용들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전체적인 그래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시장 날짜가 1월 13일부터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번에 폭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늦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1월 13일부터 이렇게 나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설 연휴나 겨울방학 주간 때는 네, 특강이 진행되지 않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약 한 4주 정도면 중학교 결과가 나오죠. 네, 이 아이들은 조금 더 폭넓게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지금 직전에 공부를 아예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제가 좀 더 많이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3시 반에 차량 타고 오면 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네, 이렇게 하게 되고 나머지 국어, 사회, 과학 과목들은 암기 과목이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품달아서 할 거지만 수학은 저희 대표 원장님,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올림피아드 가르치셨던 네, 대표 원장님께서 다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시간 동안 좀 다시 네,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을 저희가 네,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중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요 아이들은 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네, 차량을 현재 지금 탑승하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현재 MS2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아이들이 레벨별로 수업을 듣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또 마찬가지로 네, 9시 반부터 네, 11시까지 네, 첫 타임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9시 반부터 11시는 중2,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중1, 그 다음에 3시부터 3시 반부터 5시까지는 네, 초6 예비중들인데 네, 특히나 중1, 중2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번 성적을 보셨기 때문에 더 잘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조금 더 호소하고자 하는 그 학년은 뭐냐면 현재 예비중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마지막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 겨울방학 조금 더 좀 놀게 해줘야지 하다가 중학교 1학년 첫 시험 때 다 망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는 아이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학부모님께서 결단력 있게 결정을 해주시고 아이들 이끌어 주시고 학원에만 보내주시면 그 이후에 동기부여는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학부모님도 혹시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문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특강 링크가 발송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특강 링크를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보내드리기도 하겠지만 네, 문자로 보면 신청 링크가 나올 겁니다. 네, 링크로 나올 건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 인사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네, 선착순 마감이고 입금 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최소 모집 인원 시에 미달이 만약에 그래서 미달이 된다면 폐강이 되는데 그때는 제가 입금됐던 학부모님들께는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환불 처리 그대로 도와드릴 거니까 일단 입금 순으로 마감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밤 12시까지 네, 신청 시 얼리버드 혜택으로 수강하는 네, 특강별로 네, 신청을 한다면 네, 정철 1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부 같이 주주랜드, 미스테리어스 미스터리, 그 다음에 뭐 토플, 말하기 대회까지 했다. 그러면 총 4만 원 상품권을 드리는 거고, 네, 중학생들은 과목별로입니다. 네, 과목별로 네, 정철 1만 원 상품권을 드린다는 거. 오늘 밤 12시까지 신청이니까 네, 일단 신청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설득하셔도 돼요. 아니면 우리 아이 너무 네,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귀담아 드려서 제가 하고자 하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저한테 네, 도움 요청하시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 너 하고 싶은 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님 말고 됐어. 너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돼. 네 인생이지 내 인생.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네, 이게 사랑이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내가 뭘 선물을 줘야 될지 어떤 칭찬을 해줘야 될지 이게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네, 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믿고 보내주신다면 최고의 교육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제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인데요. 네, 이 번호로, 네, 이 번호를 좀 기억을 해서 해주세요.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번호 아니고, 네, 이 번호로 네, 후기를 보내주시면, 네, 후기를 간단하게라도 네, 보내주시면,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모든 학부모님께 정철 1만 원 상품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블로그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면, 네, 2만 원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네, 참고하시고, 네,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사를 드리고 제가 특강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링크로 제가 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먼저 제가 좀 인사를 네, 드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 오늘 끝까지 네, 설명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화면 보시면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현재 지금 화면을 봐주시면서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컴퓨터로든지 네, 아니면 네, 핸드폰으로든지 이렇게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특강 신청서가 보일 겁니다. 네, 특강 신청서가 보이실 텐데, 네, 신청하는 학생의 이름 적으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일단 대충 적을게요. 재원생, 비재원생 여부를 클릭하시고, 현재 학생. 혹시라도 2명이면 2명 아이들은 따로따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학교 스쿨버스 탑승 여부, 특강 수강 시의 스쿨버스 탑승 여부입니다. 네, 그리고 신청하는 특강을 클릭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 다음 이 미스테리어스 미스터리다 아니면 중등부 거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업 날짜나 원비 이런 부분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부 같은 경우, 네, 중등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시간표의 일정들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년별로의 이 모든 설명들까지 다 제가 이미지로 넣어놨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수업 날짜를 확인하실 때 네, 수업 날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전 과목 모두면 전 과목 모두에 아니면 나는 과목별로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과목별로만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네, 과목별로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납부하신 이후 아니면 나중에 입금하겠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 클릭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네, 완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별로 하나씩 또 수강별로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네, 과목을 총 4개를 하겠다. 네, 그러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너무나도 죄송하게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4번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저희가 좀 제대로 된 취합을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거 좀, 네,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밤 늦은 시간까지 같이 또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 아이들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최고의 아이들, 꿈을 가진 아이들로 키울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고, 이번 겨울방학 특강도, 네,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